안녕하세요. 와이즈미 심리상담 연구소장 김현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모가 아니라 부모 이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된 이후에는 이전에 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에서는 직급을 가진 구성원인데 부모가 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존재는 있고 부모로서만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소아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더 부모님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야 찐 부모가 될 수 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죠. 사전 질문을 보면요, 너무 힘이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이게 되는 것 같다. 또 아이가 엄마를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 상태,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부모가 부모 이전에 나로서 서야 한다는, 어쩌면 이미 들어보고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아픈 자녀의 부모는요, 아이의 질병 관리와 치료에 자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실 거고요.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죄책감으로 나도 모르게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경우라면 엄마와 아이가 매우 밀착되어 있을 거고요. 아이에게 강하게 훈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셨을 수 있어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요, 갑자기 엄마도 아이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아기가 아닌 성숙한 누군가가 되길 바라고 있었을 거고요. 아이는요,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화를 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한테 미안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아픈 자녀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자립심과 독립심 있게 키우고 싶어도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버거움을 더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번의 시간에 걸쳐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반영적인 경청, 격려, 제한 설정, 나 전달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잘 적용하려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기분의 변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것들. 그래야 아이한테도 아이의 감정, 대처 방법,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찐 자기를 알기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우선 엄마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루에 잠깐, 단 5분이라도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나를 느껴보셨으면 해요. 자기 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들여다보시고 안아주고 느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 주세요.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남편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너무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진실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거든요. 자녀가 30에 독립하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의 나이가 60대, 70대일 텐데요. 그럼 부부끼리 30년에서 40년을 함께 살아야 해요. 갑자기 둘이서 30년, 40년 살 생각을 하니까 어떠세요? 좀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반영적인 경청, 격려, 나 전달법은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힘내자고 서로 응원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서로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너 전달법으로 말하기보다는요, 당신이 이번 주에 아이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화가 난다 라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두 분이 나누는 대화의 90%는 아마 자녀 얘기 아니면요, 원가족, 각자의 시대에 처가 그 얘기일 거예요. 두 사람을 위한 대화는 어디 있을까요? 두 분이서 서로를 위한 대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요즘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인지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간을 정말 짧게라도 좋으니까 내셨으면 하고요. 부부관계, 나로서 자기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부모뿐만 아니라요, 자녀에게도 앞으로 자녀가 스스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가 아닌 그냥 나, 누구누구 또, 그리고 부부로서의 내 역할을 생각해보며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진짜 나로 사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